월급이 한 190에서 200 정도 됐었는데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게임으로 좀 풀게 되다 보니까 피파라는 게임이 조금만 안 해도 새로운 뭐 현질을 해야 되는 것들이 나오면 그 전에 현질했던 거는 많이 안 좋은 걸로 금방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빚만 좀 남은 상태다 보니까. 경기도에 사는 30대 남자고요. IT 쪽 일하고 있습니다. 총 채무액은 한 7,200 정도 되고요. 상감률은 한 40%대를 받아서 월 130씩 갚고 있습니다. 변제 기간은 3년 해서 36개월 동안 갚기로 했습니다. 한 6군데 정도? 저축은행 2군데랑 뭐 웰컴이랑 하나은행 해서 나라에서 해주는 거 그것도 좀 받았었고요. 처음에는 카드를 좀 사용을 하다가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게임으로 좀 풀게 되다 보니까 쓰게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부모님께서 회사가 좀 많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제가 모아놨던 돈이랑 대출을 받게 돼서 빚을 청산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빚이 생기셔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채무를 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되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회생을 하게 됐습니다. 온라인 게임을 하신 건데 네. 어떤 게임인지도 게임을 좀 여러 개 하기는 했는데 주로 한 거는 피파를 많이 했었어요. 그 당시에는 그래도 뭐 월급이 한 반 정도? 월급이 한 190에서 200 정도 됐었는데 생활비랑 뭐 부모님이 드리는 돈 빼고는 거의 그냥 게임에만 썼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뭐 다시 팔거나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빚만 좀 남은 상태다 보니까 게임을 그 이후엔 안 한다고 해도 뭔가 저한테 돌아오는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거 막 계정을 팔 수도 있진 않아요? 팔 수 있기는 한데 이게 피파라는 게임이 조금만 안 해도 금방 또 새로운 뭐 현질을 해야 되는 것들이 나오면 그 전에 현질했던 거는 많이 안 좋은 걸로 금방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반년 정도 안 했더니 그 당시에 100만 원 한 개 6개월 뒤에는 한 10만 원만 해도 벌 수 있는 그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크게 뭐 현질한 거에 비해 뭐 한 10분의 1도 못 받는 정도의 수준?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게임을 하셨다는 네. 스트레스가 많으셨어요? 그 당시에 하던 일이 이제 서비스업이었거든요. 사람 상대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구들 만나는 거 아니면 게임 두 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나마 있는 취미였다 보니까 지금은 다른 취미를 만들 걸이라는 후회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 당시에는 그게 제일 재미있었던 취미였던 것 같아요. 그 이후에 현질을 하면서도 그럼 채무가 생긴 거? 채무까지는 아니었는데 부모님한테 이제 모아놨던 돈이랑 그런 게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미 쌓여있던 할부금이라든지 대출금들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채무가 이제 쌓이게 됐어요. 좀 허무하기는 했어요. 돈을 모아놨던 것도 원해서 쓴 건 아니다 보니까 그동안 뭘 위해서 돈을 모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는 게 맞나? 약간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모아봤자 또 없어질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이제 한번 갔다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게 좀 티가 났던 것 같아요. 친구들한테는. 그래서 친구들이 좀 많이 걱정해주기도 하고 속사정까지는 다 친구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자기들이 도움을 주겠다라고 많이 좀 붙잡아 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회생이. 개인 회생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는 예전부터 아시고 계셨어요? 신청하기 한 반년 전 정도? 작년 10월쯤 신청했던 것 같은데 고민을 좀 하기는 했었는데 그게 좀 기간이 길었다 보니까 지금 좀 더 빨리 할 거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. 고민하는 기간이 길었던 이유도 있을까요?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뭐 갚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뭐 연체를 하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월급을 받아서 갚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연체가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는 진짜 안 되겠다. 저도 모르게 좀 남들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. 뭐 돈과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신청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. 전화 많이 왔고요. 아무래도 6, 7군데 되다 보니까 매달 연체는 했던 것 같아요. 일을 할 때도 좀 눈치 보이는 것도 있고 하루에 뭐 많이 올 때는 4, 5통씩 오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업무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정말 이 업무도 못하게 되면 더 큰일이 될 것 같아서 요즘은 쓸데없는 전화도 많이 오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이거를 안 받고 싶긴 한데 안 받으면 또 안 되는 상황? 이런 경우다 보니까 다른 사람 전화만 와도 진짜 깜짝깜짝 놀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알아봐서 신청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 다른 법무법인도 좀 알아보셨어요? 그냥 검색
정도만 확인해봤는데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좀 안 좋은 댓글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데는 거르고 전화를 했었는데 제가 뭐 하겠다라는 확신을 안 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좀 귀찮아하신다는 느낌을 주셨었는데 지름길 같은 경우는 친절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것저것 먼저 알려주시기도 하고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신청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귀찮게 막 가능하다는 거 대충 어떠실까요? 신청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걱정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 탕감이 많이 뭐 되는지 아니면은 이게 혹시나 거절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면 문제 없는 건데 자꾸 물어보냐라는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물어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, 거기는. 근데 오히려 먼저 뭐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탕감 더 받으실 수 있을 거다 하고 많이 걱정을 덜어주시더라고요. 3개월 정도라고 이제 들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3개월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연락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아마 곧 게시가 날 수도 있다라는 연락 주시고 나서부터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느꼈어요. 제대로 된 저축을 다시 할 것 같아요. 변제 금액 정도보다는 적게 할 것 같긴 하지만 뭐 많은 돈이 있진 않겠지만 뭐 여유가 있다면 여행도 한번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보고 싶기는 해요. 혹시 회생을 고민하는 단계가 됐다면 상황 자체가 이미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그랬거든요. 그때는 그냥 고민하지 말고 할까 말까 보다는 어떤 법인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될까를 찾는 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. 처음 찾을 때는 뭐 많은 탕감을 시켜줄 수 있는 곳이 좋은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제가 고민하는 거나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뭐 들어주고 알려주는 그런 곳이 더 좋은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 것 같아요.